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마약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마약 사범이 2년 연속 2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8월까지 압수된 마약 물량만도 지난해 전체의 4배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사실 10여 년 전부터 마약 범죄는 급증했고 지금은 마약류 확산 통제가 힘든 상태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양적, 수적 급증세 꺾이지 않고 있다. 이전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 보도에서도 음주 측정뿐만 아니라 마약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번 보도들을 살펴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는 더 이상 범죄 조직이나 연예계 스캔들에 국한된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상 공간까지 파고들면서 사회 전반으로 스며드는 확산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어서 살펴볼 개별 사건 보도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포항과 제주 해안가에서 마약 의심 물질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유입 경로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 남구 임곡리 해변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1kg가량의 백색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오후 제주시 우도면에서 마약류 의심 물체가 담긴 1kg짜리 차 봉지 2개가 잇따라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군, 세관과 함께 해안가 마약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포항 해안에서는 마약 의심 물질이 3차례나 발견됐습니다. 모두 중국산 차로 포장됐는데 해경은 신종 마약 케타민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같은 일이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해안가에서 마약 또는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된 건 10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흘러든 마약을 일반인이 만지거나 개봉하면 호흡기로 미세 분말 입자가 흡입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서 해안가에서 마약 의심 물질을 발견하면 절대 열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0월 보도에서는 중국산 우롱차 포장지에 밀봉된 물질이 해변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어지는 보도는 한 달 사이 제주 해안에서도 같은 형태의 포장지가 31개나 수거됐다면서 짧은 기간에 반복된 사례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의 수색 강화 조치와 함께 시민이 발견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그리고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또 대담에서도 마약류 발견 시 즉시 취해야 할 조치와 법적 처벌 수준을 설명하면서 필요한 대응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면 그럼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예, 마약류는요,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되는 규정이 있죠. 소지, 운반, 보관, 소유 모두 각각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서라도 집에 보관했다가 괜히 압수수색 당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서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 정도 양이라면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불법 행위,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와 대담에서 위기만을 강조하지 않고 위험성과 대응 요령을 안내하면서 예방 중심의 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시청자의 경각심을 높이면서도 마약류를 발견했을 때 필요한 행동 요령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류가 대량 발견되고 있는데요. 해외 범죄 조직들이 한국을 마약 유통의 환승 거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수법도 다양하고 또 마약 종류도 신종이라는 점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수법과 경로로 파고드는 마약 범죄의 양상은 일상 공간을 비롯해서 생활용품 등을 이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유통하고 투약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망을 피해 CCTV가 없는 공원이나 낚시터, 사찰 인근의 야산을 이용했는데 거래 횟수가 3천여 차례에 달했고
필로폰 1,890g, 6만 3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 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19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검거된 국제 마약 조직 총책 싱가포르인 A씨입니다. A씨 등 일당 4명은 신종 마약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각 효과와 중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코카인과 혼합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입한 뒤 매월 2만 개씩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 보도들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CCTV가 부족한 낚시터나 사찰 인근이 던지기 수법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또 액상 전자담배 형태로 위장된 신종 마약이 적발되면서 생활용품 자체가 은폐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례이기는 하지만 일상 공간의 빈틈이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마약 수법이 우리 생활권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유럽발 케타민과 엑스터시 밀반입 사건이 잇따라 적발된 사실을 전했는데요.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45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들여온 곳은 다름 아닌 영국과 프랑스. 투약자까지 합쳐 피의자만 모두 48명,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국적 남녀 2명은 2.4kg에 달하는 마약류를 인분 모양으로 포장해 항문에 숨겨 공항과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마약류 밀반입 루트가 기존 동남아에서 유럽 쪽으로 확산되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이 같은 보도들은 마약 범죄가 특정 지역이나 한정된 조직을 넘어서 일상 공간, 생활용품, 해외의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려 시청자가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덧붙여 이런 정보 제공 이상으로 범죄 수법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국내 감시 체계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까지 짚어주는 후속 보도를 이어간다면 마약 확산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해군 병사가 마약을 반입한 사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전했는데요. 해군 상병 A씨는 지난 4월 휴가 중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현지 마약상에게 액상 대마를 받아왔습니다. 태국 마약상과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 한 대를 부대로 몰래 가져왔고 지휘관 허락도 없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A 상병의 제안을 받은 친구까지 태국에 가서 대마 10kg을 여행 가방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해군 병사가 해외를 오가며 마약을 들여왔다는 점뿐만 아니라 최근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전과가 없는 20, 30대가 늘고 있는 사실까지 함께 전해 변화하는 위험 신호를 차분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를 포함해 마약 사범 검거 관련 보도들에서 아쉬운 지점도 있었습니다. 청년층과 외국인 노동자처럼 특정 집단을 중심에 두는 방식은 보도의 의도와는 달리 세대나 국적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약 범죄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온라인 기반 유통 구조와 정신건강 문제, 지역사회 안전망 약화 등 여러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보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맥락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집단의 범죄 증가 여부를 강조하는 접근 외에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사회의 어떤 취약점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보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 실제 증가 추세인지, 인구 대비 비율이나 유형별 변화가 어떠한지 등 데이터 기반의 설명을 추가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낙인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병행된다면 달라진 범죄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대응 체계를 설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설명 보도가 다소 부족했다거나 또 아쉬운 부분에 대한 후속 보도가 있을 예정인지 해설위원 실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이제 아쉬운 부분에 대한 후속 보도는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해군 병사가 이제 해외를 오가면서 이제 밀수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은 이 보도는 그 경찰의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사회부 사건팀에서 제작한 리포트거든요. 따라서 이제 피의자의 나이가 청년층이고 실제로 최근 마약 범죄 양상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제 넓어진다는 이런 보도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기반한 것입니다.
청년층과 외국인 노동자처럼 특정 집단을 중심에 두는 방식은 의도와 달리 세대나 국적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신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피의자 집단의 양태가 그러한 점을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른바 구조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경찰 보도 자료를 기초로 한 데일리 2분 정도 되는 리포트에 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 싣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리포트 길이 등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당일 보도된 다른 언론사들의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이른바 이제 구조적 맥락이라고 하는 사회적 취약점 등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밀수책과 판매책, 그리고 투약사범은 모두 76명인데요.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20대와 30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투약하다가 중독되면서 유통이나 또는 판매 등 중대범행에 가담하는 이제 기존 흐름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단순하게 돈벌이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었고요. 앞으로 사회의 어떤 취약점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지 등을 다루는 후속 보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후속 보도는 앞으로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범죄 보도보다 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마약을 사고 파는 범죄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마약을 하는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는 좀 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약 관련 보도는 범죄를 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공익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동시에 모방 범죄 위험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는 표현 하나, 또 헤드라인 단어 하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해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막대 사탕을 판다는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체리맛부터 오렌지맛까지 다양한 맛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마약류가 들어간 마약 사탕이었습니다. 이른바 물뽕으로 알려진 임시 마약류를 대량 밀수출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포대자루 속에서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채 발견된 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정한 결과 약 20kg 규모의 케타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마약 범죄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사탕은 실제 마약 조직이 젊은 층을 겨냥해 사용하는 마케팅 용어로서 언론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호기심을 자극하고 범죄의 진입 장벽을 낮출 우려가 있습니다. 물뽕 또한 비전문적인 범죄 은어로서 정확한 명칭과 위험성 전달을 흐릴 수 있고 벽돌 마약 역시 외형 기반의 은어적 표현으로서 성분과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배제될 경우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K 마약 범죄는 국가 브랜드의 접두어인 K를 범죄에 결합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마약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위험도 있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권고 기준 역시 은어, 속어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피하도록 명시하며 이러한 표현이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왜곡된 위험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뉴스 영상과 SNS를 통해서 이러한 표현을 빠르게 접하는 요즘과 같은 환경에서는 단어 하나가 모방 범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표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약물 명칭을 정확히 사용하고 전문 용어에 기반해 위험성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 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겠습니다. 마약 관련 보도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YTN에서는 이런 표현상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계신지 그 방향성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뭐 좀 쉬운 표현이라든지 또 귀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범죄 조직이 만든 마케팅 성격의 명칭인 마약 사탕이라든지 물뽕, 벽돌 마약 이런 단어들을 그대로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성을 왜곡하거나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어요. 앞으로 마약 관련 보도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가독성을 위한 표현보다는 정확한 용어와 검증된 정보 중심의 보도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도자료에 왜곡된 정보는 없는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점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는 등 심층 보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그에 따라서 반복 범죄가 유난히 많습니다. 곧 출범할 마약합동수사본부가 단순한 수사 기능을 넘어서 예방과 재활, 또 치료까지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YTN은 앞으로의 상황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소비자 보호 환경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를 꼽아보았습니다. 지정 마약류뿐만 아니라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 오남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음을 전했는데요. 이외에 다수의 보도에서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밀반입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의약품, 식품,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통해서도 마약류가 확산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가 일상에서 마약류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준 보도였습니다. 네. 자, 사회가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 지점을 드러낸 보도,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꼽아주셨는데요. 차상은 기자를 만나서 취재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부산세관에서 지난 9월에 브리핑한 사건인데요. 다른 마약 사건과는 달리 10대가 주범에 포함됐다는 내용이 눈에 띄어서 기사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취재해보니 적발된 피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압수해서 메신저에 들어있는 대화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미성년자와 20대들이 직구한 의약품으로 환각놀이를 벌였다는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도심에 있는 파티룸을 빌려서 술과 함께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사진까지 들어 있었는데요. 비슷한 목적으로 만든 비공개 커뮤니티까지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도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별 관심 없는 대상까지도 환각수법을 알게 된다는 점인데요.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넣어서 위험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마약 사건이 정말 많이 늘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최근 1년 동안에 부산에서 보도한 마약 사건 기사가 10건이 조금 넘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투약 사건처럼 꾸준히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현직 약사가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공장까지 차려놓고 신종 마약류를 만드는 흔치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통을 뿌리 뽑는 게 가장 큰 숙제로 보이는데요. 단속과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퍼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취재 보도를 통해서 위험성을 더 알리고 처벌받는 사례도 꾸준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